맞아요.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제가 부천 송내역 앞에 우성아파트 혹시 아세요? 네, 거기서 23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부천에 강의 올 때 그냥 이렇게 마실라 오듯이 늘 편하게 왔는데 이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용인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부천센터 오는 게 쉽지 않네요. 아, 네. 불러주셔서. 예, 맞아요. 아, 이게 친정 오는 마음으로 친정이 있으면 여기 오는데, 친정이 다 같이 가가지고. 네, 여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이른 새벽에 또 비도 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집에서 딱 나오는데 비가 막 엄청 오길래, 아, 오늘 많이 안 오시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많이 계셔서 오늘 제가 사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요즘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가 요즘 어떤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릴게요. 일단 이 포도송이는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시죠? 이 뭔가 되게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 포도송이는 라인이자 레그예요. 이렇게 주렁주렁 아주 탱탱하고 건강한 포도송이처럼 우리 사장님들의 라인도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멋지게 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이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뉴스킨이 가장 쉬웠어요. 제가 뭐 많은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느꼈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 중에 저는 진짜 내가 뉴스킨을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까를 가끔 상상을 하면 이제는 소름이 돋아요. 제가 이제 꽉 채워 이 사업을 6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해가 바뀌면 7년 차가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뉴스킨을 안 했고 내가 33살 그대로의 삶을 쭉 살아왔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을 하면 정말 아찔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뉴스킨 외에 다른 일을 되게 많이 해봐서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직장 생활을 좀 해봤었고,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그 월급에 굉장히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뉴스킨을 만나서 사실 저는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나 자기 사업 하셨던 분들을 지금도 뵈면 너무 리스펙해요. 전 사실 지금도 제 돈 막 수억 수천을 들여서 뭔가를 차리고 만들고 내고 이런 게 사실 지금도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문방만 나가면 진짜 수많은 분들이 자기 사업을 하시고 자기 샵을 내시고 인테리어를 하시고 막 권리금을 주면서 샵을 인수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근데 제가 많은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해봤던 직장 생활,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자기 직업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겪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6년 동안 보면서 진짜 내가 34살이 선택한 그 뉴스킨이 옳았구나. 그리고 내가 꽉 채워 6년을 열심히 뉴스킨 안에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오니, 와, 나에게도 이젠 진짜 삶의 어떤 또 다른 국면이 보이고, 이제는 제가 이제 딱 40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41살 되거든요. 며칠 지나면. 아, 내 나이 45, 내 나이 50은 어떻겠다라는 게 그냥 너무 그려져요. 그래서 빨리 50살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되게 나이 먹는 거 싫거든요. 뉴스킨 하기 전까지. 전 제가 40대가 될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41살이잖아요. 근데 39에서 40이 갈 때 친구들이 진짜 우울증에 많이 걸렸어요. 근데 저는 제 나이를 자꾸 잊고 누가 제 나이를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40살이라고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50도 그러지 않을까. 방금 장경 선생님이랑도 대화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누가 곧 있으면 손녀 볼 며느리가 있는 분으로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아, 참 뉴스킨은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뉴스킨이 가장 쉬웠어요. 강의 제목은 이렇고요.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왜 뉴스킨이 가장 쉬운지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제 1대 파트너의 뉴트리얼 보름 임상이에요. 이번에 에이즈락 뉴트리얼 나오기 전에 원래 우리 갖고 있던 기존 제품 있죠. 앰플 12개 들어있고 뉴트리얼 샴푸 있는 그 제품.
저희 헤어 두피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걸 물론 저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저와 제 팀이 실전에서 두피를 가지고 실제로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이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면서 이게 막 날개도 치듯이 확장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레그별로 지금 현재 이런 임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갖고 거기다가 플러스 에이지락 뉴트리올이 나오면서 지금 저희 팀은 거의 한 70% 가까이가 다 두피 임상이 있고 미용실 원장님을 뚫고 있고 리크루팅했고 그렇게 두피 관련해서 성장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 1대 파트너장님의 임상이에요. 지금은 이게 머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묶으면 잔머리가 소가 머리를 핥듯이 내려와가지고 이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볼 수 없을 만큼 그냥 딱 보면 흑채를 뿌렸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머리가 너무 심하게 났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13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다녔던 저희 헤어샵에 갔죠. 제가 6년 동안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진짜 뉴스킨 전화를 몇 번 했을까요? 갈 때마다 했겠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뉴스킨 너나 해. 그리고 뭐 샴푸 라인이라도 이렇게 샵에 놓자라고 해도 정말 콧방귀도 안 끼던 원장님이 이 임상들을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해드린 두피 갈바닉 시연을 받아보시고 이 뭔가 딱 열린 거예요. 근데 그래도 그래 나는 알겠고 미용실에 두피 관리 라인 하나가 필요하니까 그냥 라인 하나를 갈바닉이랑 뉴트리올로 둘게. 난 이걸로 뭐 크게 돈 벌어볼 생각은 없어. 또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알았다. 일단 라인을 깔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기에 오는 진짜 탈모가 고민인 사람 딱 2사람만 내가 죽자고 한번 임상을 만들어 볼 테니 나한테 2사람만 소개해줘라고 저의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의 20년지기 친구가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카톡을 보시면 제가 막 임상을 막 한 30장을 보낸 거예요. 이 위에 카톡 내용은. 저게 비포? 그랬더니 비포. 놀래면서 난 두피에 1000% 확신을 가졌어. 미용실 원장들 다 뚫을 거야.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직 다 뚫은 건 아니고 뚫을 거야. 그랬는데 이 문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저 별말 한 거 아니잖아요. 다 뚫었어도 아니고 뚫을 거야인데 제 20년지기 베프가 가슴이 여기가 딱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게 왠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이 임상에 관심을 가졌냐면 머리가 이래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여기 머리가 이것도 뉴트리올 만나서 몇 회 머리가 임상을 내서 머리가 좀 난 건데 그냥 앞을 딱 보면 휑해요. 그냥 허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 탈모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요. 근데 이렇게 머리가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면 미국에 사는데 그 뜨거운 땡볕에 두피가 타요. 그래서 우리는 선크림 여기까지 바르잖아요. 머리카락에 선크림 묻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닦아내죠. 없어 보이니까. 이 친구는 이 머리통 속까지 선크림을 발라요. 그리고 이런 머리를 보여주기 싫으니까 늘 모자를 쓰고 다니고. 모자 쓰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지죠. 이런 머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뭐 미국에서 좋다는 두피 케어, 뭐 탈모 케어, 샴푸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만큼 두피와 탈모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뉴트리올과 티알라인티와 이런 에이지락 제품을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친구가 이제 매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에 한국에 들어와요. 겨울에는 한 달 있고 여름에는 한 3개월씩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여름이죠. 올해 여름에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신을 가졌고 가슴이 철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귀가 팔랑이니까 저 모르게 어디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충남대 의대 피부과 이모 교수님이 두피의 신이래요. 그래서 그 병원에 청주에 내려가가지고 약하고 발모제하고 유산균 뭐 이런 것들을 150만 원치를 저 몰래 산 거예요.
그리고 방에 숨겨놨던 거예요, 자기 방에. 저한테 걸리면 혼나잖아요. 숨겨놨고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TR 라인티 설명하고 막 이제 두피 얘기하고 갈바닉 해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나 이거 사고 싶어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 몰래 150만 원치를 결제를 한 거예요. 한번 보자, 뭐가 150만 원치인지 한번 보자 이래서 제가 딱 방에 들어가서 봤는데 유산균이 9,000원짜리인 거예요. 9,000원짜리 유산균이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퀄리티가? 이거 뭐하러 먹냐 제가 그랬거든요. 뭐 물론 케이스를 가지고 제품의 퀄리티를 제가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발모제, 먹는 약, 뭐 바르는 거, 유산균 이런 모든 이 세트 구성이 진짜 딱 보면 야, 어떻게 충남대 교수란 타이틀로 사람들한테 파는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리고 저희는 성분을 볼 줄 아니까 제품의 모든 성분을 뒤로 제가 되게 딱 까서 봤어요. 근데 별거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 충남대 의대 피부과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충남대 의대 약국은 사람들이 40분간 줄지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탈모인들이 모여서 그 150만 원짜리 제품을 처방받아가지고 받아가요. 그래서 제가 서치를 해봤더니 별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먹느니 티알라이트를 먹고 두피 케어를 갈바닉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도저히 이걸 환불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걸 환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의약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출동했죠. 그 제품 다 싸들고 청주로 갔어요. 물론 쓴 것도 있고 먹은 것도 있고 뜯은 것도 있거든요. 그걸 빼고 가져갔는데 사실 진짜 좀 놀란 게 정말 환불하러 온 사람이 없나 봐요. 그 약국에 제가 이만큼 보따리를 들고 안티성 얼굴을 하고 딱 들어가니까 놀라는 거예요. 환불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그 환불을 안 해주려고 45분을 저를 대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조짐이 이상해가지고 여튼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저는 전부 다 환불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올라왔죠. 이런 제 친구가 뉴트리올 갈바닉을 만나고 파마넥스를 처음부터 티알라인티 들어간 건 아니고 해독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의 임상을 제가 내기 시작했고 뭔가 이 친구가 모발에 좀 왜냐면 되게 예민해요. 어떤 제품을 쓰면 며칠 만에 어떤 효과가 내 머리에 내 피부에 어떻게 온다라는 걸 되게 예민하게 알거든요. 워낙 그런 치료와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본 친구여서 어쨌건 한 3, 4일 정도 하니까 이거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이 집에서 매일 밤 두피 갈바닉 파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또 한 명 불렀고 이렇게 매일 밤 제가 이 집에 한번 갔다가 3박 4일을 못 나왔어요. 밤마다 계속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이때가 이제 에이지락 나오기 전이에요. 이렇게 이제 두피하고 또 두피만 하겠어요. 데몬도 하고 양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때 확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둘, 셋, 셋, 넷 이렇게. 어차피 제 친구는 미국을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이 친구에게 보상을 열심히 풀었고 제가 6년 동안 매번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보상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품의 효과를 느꼈고 확신을 느꼈고 그리고 뭔가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 제가 늘 풀었던 그 보상이 그냥 귀에 들어와서 흘러간 게 아니라 이게 내 돈벌이가 될 수 있겠고 이게 나한테 제2의 소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저의 비비 계좌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사업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스템 안에 매일 보고 붙어 있어도 스폰서 파트너 간에 비즈니스가 매번 행복하지만은 않고 매번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굴곡이란 게 있는데 이영만리 지구 반대편에서 혼자 미국에 떨어져 있는 친구를 내가 어떻게 이 친구를 비즈니스를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뭐 미국엔 시스템도 없고 제가 연결시켜줄 사람도 없고 그죠? 그냥 혼자 독학하고 혼자 주변 사람들 만나서 데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이 친구를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올랐고 해보려고 할 때 뭔가 레그가 나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뭘 제안했냐면 이 친구 이름도 혜원이에요. 제 베프거든요. 혜원아
네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내 옆에서 나랑 같이 딱 손붙잡고 해볼 만한 사람 딱 한 명만 날 좀 소개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진지하게 주변 사람들의 명단을 체크를 해서 사업할 사람을 찾았어요. 남은 시간은 3일이었고요. 3일 내에 난 이 친구한테 정말 내 주변에서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프로포즈해서 그렇게 이 친구의 레그를 한국에 둬야만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가도 제가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랬더니만 갑자기 이 친구가 그날 밤에 연락이 왔어요. 참 이게 세상에 우연이란 없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한국에 오면 3개월씩 지내는 친언니 같은 언니가 있어요. 예전 직장 동료였고 그 언니 집에서 한국에 온 자기 집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언니 집에 짐을 풀고 그 언니 집에서 살아요. 그럼 얼마나 가까운 관계겠어요? 근데 그 언니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몇 주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대학 선배로부터 카톡을 받았대요. 내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한번 알아보러 오지 않겠냐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를 자기 남편을 통해 얘기를 듣고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분명 오늘 아침에 저랑 얘기한 게 있잖아요. 사업할 사람을 찾아보자.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는 언니와 형부가 사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뭐 사업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 친구 관점에선 아, 이 언니 오빠들은 사업할 사람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업 제안을 받은 거예요, 형부가. 다른 그룹으로. 지금 그룹명은 제가 얘기했었지만 랑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업 제안을 받은 문자를 이렇게 띡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 형부랑 언니한테 제 친구가 제 얘기를 해놓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내 친구가 누가 있는데 이름이 같고 그 친구가 뉴스킨이라는 일을 하는데 그 뉴스킨 사업으로 되게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형부가 얘기를 한 거죠. 야, 네 친구는 사업을 아직도 잘하고 있냐?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라고 문자를 보여주더래요. 근데 그 문자를 딱 봤는데 이제 선배인 것 같으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누구냐 했더니 내 대학 선배다. 이 사람은 뉴스킨을 얼마나 했냐? 지금 한 3, 4년 한 것 같다.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업을 잘하냐? 물어봤대요. 아직 투잡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제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제 친구가 형부, 근데 내가 보니까 이 뉴스킨 사업이 누구랑 하냐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 근데 뉴스킨 사업 이거 되게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데 사업을 할 거면 뉴스킨 사업을 3년, 4년 가까이 투잡으로 하고 있고 이제서야 3, 4년 만에 자기 대학 후배한테 뉴밍아웃을 하면서 나랑 뉴스킨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사람이랑 왜 사업을 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멘트가? 내 친구 인생 걸고 하고 있고 걘 진짜 목숨 바쳐서 뉴스킨 하고 있는데 걔랑 해. 뉴스킨 할 거면 걔랑 하고 걔랑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라고 너무나 멋진 티업을 해준 거죠. 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이 친구는 밖에서 제가 뉴스킨 하는 걸 본 사람이잖아요. 6년 동안. 근데 자기 생각하기에 3, 4년 동안 투잡하면서 뉴스킨을 하는 사람이고 3, 4년 만에 이제서야 대학 후배한테 뉴스킨 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목숨 걸고 자기한테 맨날 6년간 미국에 있는 자기한테도 뉴스킨을 전달하는 자기 친구와 둘을 비교했을 때 나랑 하는 게 사업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와 만남이 주선이 됐어요. 그것도 이 친구가 미국으로 가기 전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상황이 진짜 웃긴 게 그 두 부부가 형부는 집에 있고 이 언니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사업을 제가 하고 싶어 했던 이 언니는 제 친구가 보스턴에 사는데 보스턴에 있는 제 친구 집에 2달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영어 캠프를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형부를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제 친구가 집에 보스턴에 돌아가 버리고 나면 제가 이 형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결혼한 남자고 미스인 여자가 뭐 중간에 사람도 없이 어떻게 만나서 대화를 끌어갈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공항 갈 때 형부가 너 태워주니? 네, 그렇대요. 내가 따라갈게. 근데 공항에 따라갈 사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저희가 아끼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왜냐면 1년에 2번씩 오기 때문에 뭐 공항에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내가 모셔다 줄게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형부 차를 타고 간다고 하길래 새벽까지 짐 싸는 걸 돕고 1시간도 못 자고 새벽 6시에 인천공항으로 같이 갔어요. 저의 목적은 뭘까요? 그 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그 형부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왕복 인천공항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여러 대화를 하고 뉴스킨을 어디서 전달받았는지, 스폰서는 어떤 사람인지, 이 일은 왜 알아보고 싶은지 너무 물어볼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품을 써봤는지, 와이프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본 적은 있는지 조사가 시작됐죠. 그렇게 공항을 왕복하면서 4시간가량을 이제 형부랑 안면을 트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밟을까라고 고민하는 찰나에 보스턴에 가 있는 이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언니 이제 돌아올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 임상이 이렇게 났어요. 이게 에이지락 뉴트리올 나오기 전이에요. 저희 원래 있던 기존 앰플 12개짜리 있죠? 그거 딱 8개 썼을 때 임상이 이렇게 났어요. 이제는 옛날엔 딱 보면 제 머리가 없네? 그냥 여기서 딱 보이면 보이거든요?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앞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저희 엄마가 혜원이를 봤을 때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본인의 표현으로 빌자면 대머리끼가 아예 없대요. 어제 다시 또 미국에서 왔거든요. 뉴스킨 사업 배워보려고 다시 와서 지금 한 달 정도 저랑 선능에서 이제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할 예정인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임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레그를 어떻게든 빨리 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스턴은 저한테 좀 친근한 게 저희 오빠가 살아요. 친오빠가. 그리고 저희 친오빠랑 제 친구도 굉장히 친한 관계고, 그러니까 한 동네에 제일 친한 친구와 친오빠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보스턴을 가는데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는 언제쯤 갈까 생각했는데 딱 타이밍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급하게 티켓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보스턴에 한 2주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 언니를 다시 리크루팅하고 친구도 교육을 하고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의 인맥들을 만나서 AR로도 걸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일을 목적으로 휴가를 빙자한 채 이제 비행기를 알아보고 급작스럽게 보스턴을 가게 됐어요. 제가 이때 티켓팅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면서 이때 제가 또 한 번 참 너무 감사하다고 느꼈던 게, 제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보스턴에 갈 일이 생겨도 못 가겠지만, 내가 일 겸 휴가 겸 갑작스럽게 보스턴을 비즈니스를 타고 갔는데 저에게 주는 선물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티켓팅을 해서 보스턴을 간다. 이 라이프가 너무 꿈 같은 거예요. 사실 이 비즈니스 티켓이 싸게 나와서 사긴 샀거든요. 근데 여튼 내가 맘먹으면 그냥 지금 이 순간 비즈니스 티켓팅을 끊어서 보스턴에 가서 내 오빠도 볼 수 있고 친구랑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냥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뉴스킨 한 6년 했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너무 막 스스로 비전에 너무 충만해서 빨리 가서 내가 많은 결과를 만들어 오고 어떻게든 내가 이 레그를 잘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일을 휴가처럼 갔습니다. 라운지에서 지금은 술을 끊었어요. 제가 완벽히. 사장님 저 술 끊었어요. 네. 저 얼마나 술 좋아하시는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즐겼죠. 텐코어도 챙겨갔습니다. 2주 동안 보스턴에 있을 생각에 텐코어도 하고 이렇게 혼자 아무도 없이 나 혼자 한 12시간, 13시간을 비행하는 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이게 비즈니스석은 그렇더라고요. 이 이코노미는 비행기 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러는데 비즈니스석을 끊으니까 빨리 공항에 가고 싶고 공항에 있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팩도 하고 영화도 보고 보스턴에 도착을 했어요. 보스턴을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이게 이제 찰스 강이거든요. 여기 이 강변이 물론 그 호수공원도 좋고 한강도 좋죠. 근데 이 보스턴만의 그 운치가 있어요. 딱 가면 이런 광경들이 쫙 펼쳐져요. 여기는 뚱뚱하고 날씬하고 다 이렇게 레깅스에 운동복을 입고 다 뛰어다니거든요. 큰 개 이렇게 한 마리씩 끌고. 정말 좋은 동네고 여기가 캠퍼스예요. 지금 보인 여기가. 그 보스턴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보스턴의 사립 학교인데 여기서 그냥 교정해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웹서핑을 하는데 그게 찰스 강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강변에서 하버드, MIT 학생들이 요트를 띄워놓고 깃발 꽂아놓고 경주하면서 돌아요. 너무 참 아직 아이는 없지만 진짜 자식이 있다면 여기서 키우고 싶다. 돈만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냥 사진을 어딜 찍어도 다 이런 광경이 나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고요. 이게 그냥 학교 교정이에요. 이렇게 막 노트북 하고 있고요. 누워서 공부하다 자고 있고. 여기는 하버드 MIT 애들이 요트 조정 이런 거 경기 시합하면서 놀아요. 우리 대학생들은 뭐하고 놀죠? PC방 가나요? 뭐하고 놀아요? 요즘 대학생들 뭐하고 놀죠? 뭐하고 놀아요? 사장님? 대학생들? 대학생 아니어서 모르나 이제?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진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냥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도서관이 이래요. 언제든 그냥 내 그 주민등록증 우리로 치면 시티즌 카드만 있으면 들어가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고. 저희 오빠예요. 저희 오빠를 만났고 다시 친구를 몇 주 만에 또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원래 보스턴은 매년 가기 때문에 보스턴 얘기를 이제 저희 팀원들이나 이제 랑연 식구들께는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을 하고 핀업이 되면서 제 생활이 안정이 되면서 만난 오빠와 친구의 삶이 있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들의 삶이 있고, 제가 뉴스킨을 막 처음 시작했을 때 이들과 만났을 때 느꼈던 점이 있고 다 다르거든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보스턴에 가서 만난 오빠와 친구는 그냥 저에게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야 저런 삶을 살 수 있고, 저들과 다른 10대,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고, 저 사람들의 저 삶은 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삶이다 라고 늘 그냥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고 나서는 딱 한 명밖에 못 갔어요. 사실은 오랜 기간 못 갔고, 제가 딱 뉴스킨을 시작하던 그 해에 엄마를 모시고 한번 갔는데, 그때는 제가 직업을 바꾸고 직장인의 삶을 털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뉴스킨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만났을 땐 그래도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의 느낌보다는 패배감이나 이런 게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제가 뉴스킨으로 자리를 잡고 리더가 돼서 이렇게 다시 만난 오빠와 친구의 삶은 저에게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줬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제가 좀 뒤에서 해드릴게요. 요 분이 저의 이제 2대 파트너가 되신 그 분이에요. 제가 용인 수지로 이사를 했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이분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사세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3주 만에 대리점 통과를 하셨거든요. 3주 만에 대리점 통과를 하시고 지금 라피즈가 되셨는데, 이 두 레그 플러스 이분을 통해서 만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저희 집에서 반경 5분, 10분 거리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또 레그가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났어요. 처음 만난 거죠. 만나서 데몬이 시작됐죠. 이렇게, 여기 미국이에요. 이 언니는 자기 친구 집에 아이들 둘 데리고 영어 캠프를 와 있고, 이때는 8월이었고 9월이면 한국에 올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갈바닉도 하고 임상도 만들고 줄자도 하고 현실 점검도 하고. 이 언니 입장에선 자기 동생의 친구가 같은 뭐 회원이라는 애가 또 온 거예요. 갑자기 집에. 혜원이가 혜원이를 데리고 왔는데 두 혜원이가 갑자기 뉴스킨을 하라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그리고 이 집에 2주 동안 있으면서 계속 두 혜원이가 뉴스킨을 쓰고 바르고 문지르고 닦고 자기를 막 해주고, 뭔진 모르겠는데 막 사업 설명을 하고 줄자를 자르고 막 사분면을 그리고. 어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어이가 없었대요. 되게 어이가 없었대요. 근데 여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임상도 내고 이렇게 구매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결국은 이 언니를 리크루팅을 했어요. 그리고 이 언니는 9월 중순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리고 10월 달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3주 만에 대리점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제 입장에선 이제 3대 파트너들이 지금 함께 또 시스템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뉴스킨이 가장 쉬웠어요라는 강의 제목을 갖고 왔잖아요. 여기는 보스턴에 살고 있는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저희 오빠고 저희 새언니예요.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 셋은 셋 다 교수고요. 보스턴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40이지만 30대에 다 교수가 됐거든요. 교수가 30대면 다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보스턴 명문대 교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장님들이 딱 드는 생각? 안정된 삶, 그죠? 안정적인 급여, 뭐 공무원 같은, 그죠? 그런 삶. 그리고 굉장히 촉망받는 명예로운 직업, 학자. 그리고 보스턴 제가 전경 보여드렸지만 이런 곳에서 뭔가 교수 생활을 한다 그러면 되게 뭔가 평화롭고 그럴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작년에 제가 보스턴에 갔을 때 언니 오빠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넷이 술을 마시면서 제가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운 이유는 오빠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오빠가 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조처럼 연못에 떠있는 백조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답지만 그 밑으로 발을 얼마나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지 백조만 알잖아요. 오빠는 집안의 가장이고 아들이고 엄마와 저한테 가족들에게 한 번도 자기의 보스턴 삶이 어떤지 자기가 이 타지 생활을 하면서 어떤 고충을 겪는지를 단 한 번도 저희 가족들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자랑스러운 존재였고 근데 그런 오빠가 한국을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현실들을 들으면서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되게 많이 울고 왔어요. 오빠가 너무 안쓰럽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올해도 역시 이 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뉴스키라는 직업이 얼마나 다른 일에 비해서 확률 높고 얼마나 다른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쉬운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 뼈저리게 겪고 온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골드가 되신 제 친구는 이름이 주혜원이에요. 이 친구는 저랑 다른 10대를 보냈어요. 10대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한 모범생이었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료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오브 유니버시티, 유 오브 미네소타는 패션, 마케팅 쪽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석사를 받았고 박사를 받았어요. 현재 14년차 미국인이고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웰슬리 컬리지라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아시죠? 힐러리 클린턴이 네, 모교예요. 이 학교에서 테뉴어 프로페서가 됐어요. 이건 뭐냐면 종신 교수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트랙이 2개가 있는데 종신 교수라고 하면 더 까다롭고 굉장히 극소수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랙을 밟아야만 미국에서 종신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신 교수의 힘이 얼만큼 크냐면 영국에서 101살 된 테뉴어 교수가 자기 연구실에서 이렇게 쉬와 변을 가리지 못한 채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뭐냐면 정신이 그렇게 쉬와 대변을 가리지 못할 만큼 혼미해도 연구실에 나와서 자리를 지키면 월급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테뉴어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삶을 보내왔어요. 10대, 20대, 30대 다 너무 열심히 살아왔죠. 머리에 탈모가 생긴 건 그냥 약과고요. 이 테뉴어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미국에 건너와서 14년 동안 겪었던 그 삶을 듣잖아요. 백만장자 스토리랑 똑같아요. 진짜요, 사장님. 일단 우리 뉴스킨 하면서 몽유병 걸린 적 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몽유병, 언어장애, 한국어와 미국어를 동시에 구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회선이 꼬이면 한국어도 안 나온대요.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기가 힘드니까 대인 기피까지 생기고 몽유병을 8개월을 앓았어요. 약을 먹고 신경정신과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고 그리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20살 때부터 친구기 때문에 이 친구의 상태를 제가 알잖아요. 박사를 받았대요. 한꺼풀 쭉 내려앉고 교수가 됐대요. 머리가 다 빠지고 테뉴어를 받았대요. 나랑 친구라고 하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뭐 겉모습이야 늙고 어쩌고 관리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친구가 정신적으로 겪었던 고통과 이런 것들이 정말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쟤는 교수가 되기 위해서 저 정도의 과정과 시련을 거쳤는데 나는 그럼 백만장자가 되려면 멀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나도 머리도 좀 빠지고 몽유병 좀 걸리고 막 정신분열 오고 막 이 정도로 내가 뉴스킨을 해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에 지금 6년을 했지만 돌아보면 별로 힘든 순간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고 진짜 때려치고 싶었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회의감이 들 만큼 내 뉴스킨의 6년이 그렇게 기억되는 날이 없거든요. 제가 다 까먹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들이 내가 좀 너무 특혜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이 뉴스킨이라는 도구 때문에 내가 남들은 다 하는 고생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친구가 관심사는 지금 오로지 루비예요. 이때는 제가 PT를 만든 게 이 친구가 사업자 진행할 때였거든요. 이때는 오로지 6,000집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면 루비가 돼서 하와이를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친구는 어쨌건 미국에 긴 시간을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와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겨울에 한 달, 그리고 5, 6, 7, 8, 한 3개월 반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루비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회장님들? 이 친구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스폰서를 활용해서 이 친구가 루비가 돼서 하와이를 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영상통화? 또 영상통화 맞죠? 영상통화 매일 해요. 뭐 영상통화, 라방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말고 한국에 올 때마다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해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소개가 갈바닉 한번 써볼래? 티알라이트 한번 먹어볼래? 제품 한번 써볼래? 진짜 좋은데 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비즈니스에서 인생 바꾸자. 인생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나는 없어. 나는 한국에 없지만 내 친구, 내 스폰서 회원이 믿고 옆에 딱 붙어서 이 사업 한번 배워보고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미국에서 응원할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쵸?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 친구에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현재 스폰서고 그렇게 이 친구가 루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한국에 다시 들어왔고 한 달간 선등해서 시스템에 조인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레그를 어떻게 만들지 지금 저랑 같이 고민을 하고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7천 매출을 넘게 하고 사업자가 됐어요.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6천 간신히도 아니고 2달 만에 사업자가 통보를 했는데 7천 불을 했어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구나. 이영만리 타지에 내가 이 친구랑 얼굴 한번 보고 미팅 한번 할 수 없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서로의 의지, 사업적인 온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 진짜 이런 게 있다면 얼굴을 못 보던 아프리카에 있던 미국에 있던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구나.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시스템에서 24시간 붙어있는 파트너와도 갈등이 있고 그리고 늘 잔소리하는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영만리 타지에 있는 진짜 얼굴도 볼 수 없는 그런 파트너와 2달 만에 7,000집의 합을 맞춰서 사업자가 통과됐고 그 밑으로 2대 3대가 생겼고 그 레그가 너무 무럭무럭 너무 올바르게 정도를 걸으면서 잘하고 있어요. 요건 언제냐면 10월 달에 또 왔어요. 어디로 왔게요 이번에? 유타를 왔겠죠. 보스턴에서 유타까지는 300불이면 와요. 한 30이 얼마 정도면 비행기 값만 내면 올 수 있으니까 와서 여기 라스베가스고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이제 컨벤션도 함께 즐기고 그랬던 사진이에요.
이분이 제 2대 파트너 사장님이시고, 이분은 이미 이제 라피즈 마감을 앞두고 계세요. 그래서 둘 다 내년 하와이 트립에 저와 함께 가는 게 목표고요. 그 목표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아이 엄마들 같이 늘 셀미팅하고 데모하고 뷰티 클래스하고 이런 것들이 벌써 약간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성과를 위해서 함께 뛰고 합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분 입장에서 일대 스폰서는 미국에 있는 거잖아요. 저랑 같이 일대처럼 합을 맞추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같이 출퇴근을 해요. 옆 동네 사니까. 자, 저희 언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언니는 서울대를 나왔어요. 미쳤죠?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못 갈 학교를 갔고요. 예일대학교에 석사를 했고, 퍼듀는 우리가 좀 알지 않으세요? 퍼듀? 퍼듀 아시죠? 퍼듀 어디예요? 에이즐랑 만든 곳이잖아요. 네, 에이즐랑. 퍼듀에서 통계학으로 박사를 받았고 18년 차 미국인이에요.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카이스트 통계학과 교수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테뉴어 교수고요. 저희 언니가 저보다 키가 2cm 큰데 42kg예요. 굉장히 말랐죠. 진짜 예민하고 정말 마르고, 그리고 언니가 이 스펙을 쌓고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언니의 삶의 지난 20년의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20년 딱 대학을 들어가서 현재 언니가 42이거든요. 22년이잖아요. 22년 자기의 이 성과와 이 스펙과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22년간 저희 언니가 달려왔던 그 삶의 여정을 들으면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못할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뉴스킨으로 저는 핀을 100번 갈 것 같아요. 차라리. 일단 몸이 기본적으로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논문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직업상. 그리고 테뉴어 교수가 됐지만 이 테뉴어 자리가 자기에게 얼만큼 보장될지 미지수예요. 좋은 학교일수록. 그러다 보니 이 테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논문을 교수로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시험을 보는 느낌인 거죠. 논문이 말이 논문이지 그 논문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하겠어요. 그렇게 22년을, 그중에 18년은 미국에서 혼자, 여자가 혼자 꿋꿋하게 버텨서 온 거거든요. 대가 지불을 했어요. 일단 저희 언니도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가 그냥 휑해요. 그리고 일단 뭐 거북목, 디스크 뭐 이런 질환은 다 갖고 있고요. 언니 역시 언어장애, 체중미달, 그리고 뭐 저희 집안 얘기긴 하지만 난임이에요. 주치의가 그랬대요. 전 교수가 진짜 정신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정감을 느낄 때 다시 오라고. 이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엘리베이터 팅 소리에도 잠을 깨서 잠을 들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극도의 예민함이 언니의 이런 화려한 스펙을 만들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내가 과연 뉴스킨을 이렇게 했는가? 또 반성이 되는 거예요. 또 정말로. 근데 저희 언니의 관심사는 청약, 연금 이런 거예요. 자기가 받는 월급의 70%를 연금으로 부어요. 70%를. 보스턴에서 이제 집을 사기 전에 언니 오빠가 월세를 살 때 집값을 얼마를 냈냐면 한 달에 3,000불을 냈어요.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집값 내면 두 사람의 월급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 연금에 넣었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돈을 연금에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언니 오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냐면 소매에 별 얘기 다 하네. 이 소매가 달잖아요. 소매 그럼 우리 뭐 버리잖아요. 근데 언니 오빠는 옷을 코스트코 이런 데 사 입거든요. 그 소매를 꿰매서 입어요. 이불이요 너무 오래 덮어서 그 색이 바랜 이불을 덮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 놀랬냐면, 야, 누가 니네 보고 보스턴 교수 부부라고 하겠냐. 너무, 그러니까 누추해요. 그런 돈을 다 절약해서 오로지 다 연금에 때려 부어요. 연금에 한 달에 붓는 돈이 두 부부가 합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를 연금에 부어요. 왜 그렇게 연금에 부어야 돼? 라고 했더니만 자기 미래 보장을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아니, 교수면 연금 나오지 않아? 그 연금도 결국은 내가 내는 돈으로 받는 연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수하면 되게 연금 나오고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자기 수입의 70%를 언니 오빠는 연금을 넣고요. 진짜 비루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루미스파에 완전 꽂히면서 한 번도 지금까지 어떤 제품을 소개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얄밉겠어요, 제가. 그죠? 어머,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아무도 소개 안 해요. 그렇게 6년을 살아오다가 루미스파를 써보고 너무 꽂혀가지고 드디어 언니가 자기 한국에 있는 자기 친여동생, 제부, 자기 엄마, 가족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쉐어링 보너스를 받으면서 되게 기뻐해요. 귀엽죠? 저는 또 한 번 반성했어요. 내가 과연 뉴스킨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목표의식으로? 이렇게 절실함으로?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고 있는가? 저희 오빠예요. 다시 태어나도 절대로 제가 가질 수 없는 스펙을 가졌어요. 저희 오빠는 이 모든 걸 위해서 30대, 20대 후반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을 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가 오빠의 유학 생활을 넉넉하게 대줄 입장이 전혀 아니었고 엄마는 오빠의 유학 생활에 단 10원도 보태주질 못하셨어요.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석사, 박사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을 오빠는 오빠 스스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모아놨던 뭐 큰 돈은 아니었지만 본인이 모아놨던 전체를 다 투자했고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투자한 거예요. 미국에 나갈 때.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3년 전에 8천만 원 정도를 들고 미국을 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엔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 스칼라십 받으면서 그렇게 13년, 14년을 미국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진짜 지하 월세방, 눈이 오면 눈이 다 쌓여서 그 창문 안으로 눈이 새어 들어와서 그 자다가 젖어서 깨는, 침구가 다 젖어서 잠을 깨는 그런 지하방에서 오빠가 석사를 했고 그 집을 제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빠가 쌓아온 오빠의 스펙이고요. 전 재산을 투자했고 그리고 빚이 있었고 빚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혼자 진짜 작은 방에서 혼자 그 조리 도구 약간 있고 싱크대 하나 있고 화장실 있는 진짜 작은 평에서 실평수 한 7평쯤 되나? 그런 방이 보스턴은 1,700불이에요, 한 달에. 그걸 내가면서 그러다 보니 결혼을 포기했었어요. 자기는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나는 결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좋은 외삼촌이 되어줄 테니 네가 빨리 결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보다 먼저 결혼을 결국은 했죠. 41살에 결혼을 했어요. 되게 늦게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부부는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 안정적이어 보이지 않지만 안정적이어 보이지만 안정적이지 않는 삶, 그리고 이 하버드에서 교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들 되게 대단하다고 보고 엄청나게 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하버드는 하버드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자본과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몰려드는 곳이에요. 남아돌아요. 돈이 남아돌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다 이 하버드에 오려고 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 한 명 한 명의 안위를 보장하지 않아요. 테뉴어 트랙을 줬지만 이 사람의 연구 실적이나 이 사람이 외부에서 뭔가 수입을 벌어오지 않으면 교수직을 단 한 달도 더 연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무섭죠. 교수인데 저희 오빠가 하는 일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저는 오빠가 고고하게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학생들 지도하고 자기 연구하고 이런 삶을 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떠냐면 저희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연구실이 하나 있고요. 그 최재원 교수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 연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오빠가 따와야 돼요. 상대는 정부일 수도 있고요. 기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업을 해야 돼요. 그 영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교수예요. 그래서 예산을 따오면 그 예산 안에서 박사들을 뽑아요. 그럼 하버드 무슨 과 무슨 교수가 무슨 연구를 하겠다라고 딱 공고를 내면 유수의 유명한 명문대 박사들이 다 지원을 해요. 제 오빠 연구실에 한번 가봤는데 어플라이먼트 이 서류가 이력서 서류가 진짜 이렇게 키만큼 쌓여 있어요. 이게 매번 연구실로 흘러 들어오는 나 좀 뽑아주세요 하는 이력서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죠. 이런 연구를 할 건데 당신은 8시간, 당신은 4시간, 당신은 12시간, 당신은 풀타임 이렇게 연구를 해달라 라고 뽑고 그들의 인건비를 오빠가 따온 예산에서 오빠가 직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예를 들어 예산을 따온 건 따왔어요. 그리고 예산에서 연구비 뭐 나가고 박사들 월급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다 나가고 남은 돈이 뭘까요? 자기 몫이겠죠. 근데 연구를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에요. 이 연구가 끝나면 또 다른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전 연구에서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다음 연구할 때 투자 비용이 되겠죠. 2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편법을 많이 쓰냐면 하버드에 있는 99%의 교수들이 8시간, 4시간, 12시간 풀타임 쓰기로 하고 뽑았잖아요. 그럼 여기는 8시간 써야 되잖아요. 4시간 써야 되고. 절대 그런 교수가 없어요. 4시간 쓰기로 했으면 4시간만큼의 페이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많지는 않겠죠? 4시간이니까 하루? 그럼 한 달에 1,000불이야. 100만 원이야. 그러면 100만 원을 주고 4시간만 써야 되는데 하루에 이 사람을 자는 시간 2-3시간을 빼고 20시간 이상을 굴려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얘기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불평을 했어요. 그럼 너 나가. 다른 사람 부르면 되니까. 너무 인력이 많은 거예요.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난 4시간만 일하기로 했는데 20시간씩 일하면서도 이 사람은 그 누구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힘들겠죠, 당연히. 하지만 학교도 뭐 어디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리니까. 그냥 이걸 버티고 하버드 이 교수 밑에서 내가 이런 연구를 했었다라고 하는 그 글자 한 줄, 그 이력서 한 줄을 쓰는 게 어때요? 자기 입장에선 나은 계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고 있고 포스닥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 대부분의 교수들이 사람을 그렇게 써요. 그래서 오빠 옆에 있는 오빠랑 학교 동기인 저랑도 안면이 있는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 교수님 밑에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그 포스닥 한 명이 잠수를 탔대요. 어떻게 나이가 거의 30이 넘어서 잠수를 탈까? 이상하잖아요. 봤더니만 뭐 4-5시간 정도 일하기로 해놓고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시간을. 자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잠수를 탔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보다 3살 어린, 그러니까 한 37쯤 된 서울대에서 박사를 마친 되게 인재예요. 여자분이고. 근데 그분은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일할 계산을 하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생각을 하고 여기 입사 원서를 냈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수가 그렇게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너무 풀타임으로 일을 시키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시키고 100만 원을 주니까 생활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 했던 일이 뭐냐면 우버를 냈어요. 우버. 서울대에서 박사를 받고 온 하버드에서 연구하는 포스닥이 돈이 없어서 우버를 뛰어요. 그걸 버티면서 이 랩에서 자기 이름 하나를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붙어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는 약간 성정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4시간을 쓰기로 했으면 4시간을 써야 되고 20시간을 썼으면 20시간에 맞는 페이를 지급해야만 하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다 보니 이 7년간의 하버드 교수 생활이 자기에겐 이 턱끝까지 차오른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여긴 그냥 너무 정글이에요. 그냥 정글이에요. 못 버티면 나가고요. 너 필요 없어. 네 자리에 어느 누구든 늘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어가 이 세계예요. 그건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저희 언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우울하고 자기 삶이 어떻게 갈지 모르고 뭔가 계속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연금으로 한 달에 1,700만 원을 때려 넣고 왜 그렇게 사는지가 한꺼풀 딱 벗기고 얘기를 들어보니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아주 위험해 보였어요. 이 생활이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 오빠는 이런 책을 읽어요. 고민하는 힘, 공부하는 방법. 왜 메디컬을 전공한 사람이 이런 책을 읽을까요? 오빠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건 뭐 어떤 연구 실적, 논문 이런 게 아니래요. 지금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함께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자기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고 나도 이 친구도 함께 진짜 보람되게 연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구조가 그렇게 만들지를 못하고 관계가 벌어지고 이 사람이 울면서 돌아가고 잠수를 타고 이런 삶이 연속되다 보니까 보람을 느끼기는커녕 너무나 회의스러운 거죠. 그런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막 이런 책을 읽어요. 이거 뭐 인문학 책이어서 오빠의 전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계속 수련하는 거예요. 수련. 오빠 방의 서재에 이렇게 막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문구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했다. 이럴 때는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올바른 흐름을 되찾을 수. 얼마나 마음이 번잡하면, 자기 마음이 얼마나 번뇌가 강했으면 이런 책들을 보고 이걸 잘라서 벽에 붙여놓을까. 우울하다는 것은 삶이 성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런 게 방 곳곳에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해석을 해보니까 너무 글귀가 좋아서 다른 사람을 아는 건 지혜래요. 너 자신을 아는 건 깨우침이래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건 힘이 필요한데 나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선 더 강한 힘이 필요하대요.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막 동기부여를 받는 거예요. 이런 글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뭔가 내 마음을 수련하고 내가 또 한 발짝 가기 위해서 목표를 재정비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책을 찾아보고 독서를 하고 강의를 듣고 그런 것에서 뭔가 에너지를 얻고 스스로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자기 마음을 수련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오빠가 되게 잘 나가는 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빠의 삶이 이렇게 제가 보기엔 위태로울 만큼 불안정하고 뭔가 제가 봤을 땐 구조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고 비상식적인 집단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이걸 보고 제가 울음이 터졌어요. 이게 딱 벽면에 붙어 있는 건데 이걸 프린트해서 붙였던 우리 오빠의 마음 뭐였을까? 미국에 13년 전에 가족을 두고 나오면서 성공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올 때 오빠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리고 지금 오빠가 다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순간 오빠는 뭐가 회의스러웠을까? 뭘 미국에서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고 할까? 무엇이든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 당신이 이곳에 살다 간 덕분에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더 풍요로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다. 이런 성공이라면 나도 꼭 하고 싶다. 이런 성공을 하고 싶었나 봐요. 뭔가 성공이라는 거는 분야만 다를 뿐
그 과정과 그 여정과 결론은 다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미국 여행에서 진짜 많은 걸 깨닫고 얻고 배우고 왔어요. 미국에서 본 정말 소위 잘 나간다 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나와 다른 10대, 20대를 보냈던 세 사람의 삶을 정말 이 끝까지 바다 끝까지 들여다보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공항에서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그 돌아오는 공항에서 제가 이만큼 전체 보기로 진짜 한 50줄 이상을 저희 팀 분들께 생생하게 이때의 심경을 제가 전달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이 진짜 신의 한 수인지. 저희 오빠도 저희 언니도 제 친구도 그 직업을 선택할 때, 미국행을 결심할 때, 공부를 할 때, 대학에 들어갈 때 다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그 선택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와 사회는 정글이에요. 일단 나를 제외한 모든 환경이 다 변수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랑 제 친구, 주연이란 제 친구의 동료이자 저희 오빠의 후배인 어떤 교수를 바라보고 있는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 있어요. 저랑 동갑이에요. 40살. 애가 둘이에요. 애 둘 데리고 보스턴에 한 가정이 와 있어요. 아직 교수가 안 됐기 때문에 박사로서 받는 월급이 3만 불이에요. 한 달에. 그럼 얼마죠? 3,000불. 300만 원. 300만 원을 버는데 월세로 1,700불을 내요. 170만 원. 그럼 네 가족이 애 둘 딸린 네 가족이 300만 원 중에서 170만 원을 월세로 내면 생활비 얼마예요? 130만 원이죠. 그 130만 원 생활비를 쓰면서 거의 5년, 7년을 지금 미국 보스턴에서 버텼거든요. 교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카드빚이 어마어마해요. 빚이 일단. 거기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버텨내야 되는 시간 동안 집에서 원조가 없으면 다 뭐예요? 다 빚이에요. 그렇게 교수가 되면 다행이지만 될 확률은 0.0001%겠죠. 근데 그 사람은 0.0001%를 보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확률을 보고 저희 오빠도 제 친구도 저희 언니도 나온 거죠. 다행히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0.0001%된 거예요. 오빠도 빚을 수억 졌지만 괜찮아요. 됐으니까. 그렇게 퉁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똑같이 제 친구처럼 저희 언니처럼 저희 오빠처럼 교수가 되려고 나왔어요. 수년간 빚을 졌어요. 애들은 커가요. 자기 보스가 등을 돌렸어요. 자기 교수가. 너보다 훨씬 나은 다른 사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7년 동안 믿고 왔던 자기 교수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막 울면서 막 하는데 제 친구랑 저희 오빠가 이 친구에게 조언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세계가 원래 그래. 그런 사람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수없이 많아. 이름이 동민인데 동민아 너 이렇게 불평할 때 아니야. 빨리 다른 잡 알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스폰서가 배신한 거예요. 맞아요? 그쵸? 근데 거기다 대고 하는 조언이 그런 일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말고 빨리 다른 잡을 찾고 한국에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 잡을 잃었어요. 3,000불도 못 벌죠, 한 달에. 월세 내요, 못 내요? 못 내요. 애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5세, 3세거든요? 밥 먹여요, 못 먹여요? 못 먹여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날, 제가 2주 있었거든요?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쯤 이 친구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와이프 아이 둘은 이미 한국에 들어오기로 티켓팅을 끝냈어요. 근데 그 비행기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비행기 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 둘을 태운 그 비행기 표 값이 없어서 그 돈 저희 오빠가 빌려주더라고요. 그분 정말 명문대를 나왔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자기가 교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 보스가 나를 그렇게 내쳤다고 해서 누구한테 고소할 수도 없고요. 누구한테 불평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 새끼가 그런 거니까. 나만 믿어요. 나 빼고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세상이고 뉴스킨을 제외한 모든 곳은 나를 지켜주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슬퍼런 정글의 세계라는 걸 느꼈고요. 너무 제가 봤을 땐 비상식적이었어요. 저 집단과 저 구조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너무 불합리하다. 어떻게 4시간을 쓰기로 하고 20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 20시간을 쓰임당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처럼 취급을 받은 건데 그 박사는 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불평하거나 블레임할 수 없는지. 왜 하버드라는 곳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왜 미국의 명문 학교라는 곳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몰리고 그렇게 많은 자본이 몰리고 하버드는요. 교수 하나가 연구 자금을 따오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오빠가 연구 자금을 예를 들어 모 기업으로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땄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00만 원을 땄으면 이 1,000만 원에 마치 부가가치세처럼 80%가 더 붙어요. 만약에 A라는 기업에서 저희 오빠한테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면 1,800만 원을 입금해줘요. 그냥 자동으로. 그럼 1,800만 원 어디로 입금되냐면 하버드로 입금돼요. 그리고 하버드는 800만 원을 하버드 수수료로 떼고 1,000만 원을 저희 오빠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구조예요. 이게 오바마 때 만들어진 거래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버드는 그런 돈으로 보스턴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샀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진짜 명문대를 졸업한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박사들은 100만 원 벌면서 20시간씩 일하고 우버를 뛰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뉴스키는 꽃길이구나. 꽃길이에요, 여러분. 교수, 학자? 절대 아니에요. 돈을 가져온 사람이지. 사장입니다. 그 정글 한복판에 최전방에 서 있는 돈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사장이에요. 동료는 경쟁자예요. 저희 오빠 방 옆방에 칠레 교수가 있어요. 가장 악명 높은. 그 교수는 정말 그냥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고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냥 그렇게 박사들을 다 뽑아놓고 다 3시간, 4시간 쓰겠다라고 하고 20시간씩 잠도 안 재우고 집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박사들을 소위 말하는 뺑이죠. 그렇게 해서 너무 그 정도가 심해서 컴플레인까지 2회 이상 받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지 못한 저희 오빠를 비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연구비를 많이 세이브 시켜야 되고 그 연구비가 많이 세이브 돼야 어때요? 더 큰 연구를 하고 더 많은 연구를 하죠. 이거 맞는 말이지 않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 오빠가 가능하다면 진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진짜 많은 비용을 남겨서 좋은 연구를 하는 거.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그게 인간으로서 도의적으로 쉽냐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예요. 서울대 나온 박사?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돈이 부족해서 우버를 뛴다? 그 누구도 가엾어하지 않고요. 그냥 그 사람 사정인 거예요. 뉴스키는요. 내가 나만 못 믿죠. 어때요? 다 믿을 수 있는데 내가 나만 못 믿지 않아요? 내가 나만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들.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이들은요. 나만 믿어야 되거든요. 나 빼고 다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린 나만 믿으면 돼요. 나만 믿으면 돼요. 이게 진짜 큰 차이거든요. 회사 제품 보상 문화는 완벽해요. 스폰서링, 이런 센터, 이런 환경. 여러분 부천에서 사업 잘하고 싶으셨죠? 뚝딱 뭐가 생겼어요? 센터가 생겼죠. 이거 여러분들이 이끌고 계신 리더장님들의 노고거든요. 이런 모든 주변 환경들 다 밥을 떠서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품 좋은 거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세상 어떤 일보다 높은 확률이 있고요. 세상 어떤 일보다 높은 가능성이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루비가 되실 거고요. 모두가 다 팀엘리트 되실 거고 모두가 다 백만장자가 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보고 온 그 사회는 0.0001%만이 정말 가능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누가 누굴 짓밟지 않으면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 그 하버드 랩에서 일하는 30대 박사들은 얼마나 각자의 집에서 귀한 아들, 딸들이겠어요.
그 부모들은 그 아들, 딸들을 유학 보내면서 얼마나 어깨뽕이 들어갈 거고 내 아들, 딸들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박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다 미국 보내면요. 자기 아들, 딸 교수 되는지 알아요. 0.0001%. 99% 이상은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 사람처럼 빚을 안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교수 되실래요? 티멜스 되실래요? 아니 뭐가 쉬운 것 같으세요? 딱 들어보면. 그죠? 너무 쉬운 일이에요, 선생님들. 진짜로. 너무. 리더. 인생을 걸고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리더 옆에 딱 붙어 계세요. 교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수는 학자가 아니라 돈을 가져온 사람이라고 했죠. 나의 리더는요. 내 인생을 내 부모만큼 걱정하고 내 인생이 잘 됐을 때 내 부모 다음으로 가장 좋아할 사람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커요. 동료는 경쟁자가 아니라 내 위아래 양옆 모두 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도울 사람들이고. 우리는 굉장히 꽃밭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온실 속에 있어요, 여자님들. 진짜 온실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뉴스킨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온실이거든요. 이게 일반 사회에선 절대 통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진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그냥 나 혼자 내가 나를 채찍질하고 나만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저는 이렇게 이 헤어 제품, 두피 제품을 다시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맞으면서, 지금 저희 팀은 물론 티알라인 티도 집중하고 있지만 이 두피 헤어 관련 임상과 관련된 뭐 여러 결과들이 진짜 레그마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다들 진짜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파트너 사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우리 새로 나온 뉴트리올 샴푸와 그리고 앰플 그리고 트리트먼트 너무 좋은 거 아시죠? 이 너무 좋은 제품을 내가 어떻게 비즈니스적으로 활용할까? 이게 두 개 합하면 68,000원이거든요. 컨디셔너랑 샴푸 2개. 그럼 딱 6만 원 AR로 걸기 좋은 제품이에요. AR로 많이 거시나요? 저희는 한 달에 4개를 목표로 하는 AR로를 늘 해요. 그리고 한 달에 4개를 AR로 거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프로모션도 하고 굉장히 치아를 해드려요. 그 한 달 4개 AR로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 나에게 엄청 큰 결과를 갖다 주거든요. 얼만큼 내가 현재 나의 ARO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이걸 잊진 않았는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컨디셔너 써보셨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떻게 3만 얼마짜리 컨디셔너가 그런 즉각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샴푸만 썼는데 그렇게 머리가 빳빳해지고 힘이 세상에 이런 제품이 없어요. 그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런 제품 가지고 AR로 거세요. 다시 한번 내 AR로 목표 환기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얼만큼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의 진가를 얘기하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좋은 제품, 좋은 회사 다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뭔가 비즈니스를 결정하고 이곳 내가 있는 공간에 함께 뭔가 어떤 그 힘에 의해 끌려오는 건 결국 진짜 실이기예요. 내가 저걸 했을 때 뭘 얻을 수 있을까? 저게 돈이 되나? 저게 진짜 비전 있는 비즈니스인가? 얼만큼 사장님들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고 보상을 풀고 있는지. 지금 플랜 N 나온 거 아시죠? 책자. 까만 책자 다 받으셨나요? 그거 가지고 뭐 하란 얘기냐면요. 결국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상 풀란 얘기예요. 그 중간에 보시면 접지 이렇게 있는 거 아세요? 그거 왜 있는지 아세요? 동그라미 그리면서 명단 쓰고 보상 풀라고. 내가 일주일에 몇 명한테 동그라미를 그렸는지, 내가 12월 한 달 동안 몇 명한테 STP를 하고 동그라미 그리면서 그 플랜 N을 주고 왔는지,
진짜 주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체크를 하셔야 2020년 사업은 달라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잘하면 된다고. 내가 보상 풀고, 내가 뉴트리를 전달하고, 내가 AR로 걸고, 내가 STP 하는데 뭐 방해 요소 있나요, 혹시? 나를 가로막는 거 있나요? 나를 못하게 하는 거 있나요? 없지 않나요? 네. 다시 한번 작지만 여러분들의 AR로 목표 환기하시고, 그리고 내가 얼만큼 사람들에게 진짜 리얼 보상을 풀고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소비가 소득이 되는 보상을 되게 많이 풀고 다녀요. 그 소비가 소득이 되는 보상은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지금 먹고 쓰고 바르고 있는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을 이게 소비잖아요. 이 소비를 현명한 소비로 바꿔서 소득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 보상. 굉장히 많이 풀고 다니시거든요.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 사업의 풀 보상이 있죠. 내가 회원일 때 쉐어링을 얼마 받고, 내가 대리점일 때 얼마를 받고, 내가 진짜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경영자로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우리의 그 풀 보상이잖아요. 저는 이 보상을 풀고 이 보상이 어느 정도 인지가 돼야 그 다음에 소비가 소득이 되는 보상이 저는 귀에 들어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 말 이해되세요? 진짜 이 사업의 비전이 뭐고 구조가 뭔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주셔야 저 소비가 소득이 되는 보상이 진짜 귀에 들어올 거예요. 리얼 보상을 푸세요. 내가 얼만큼 보상을 풀고 다니는지 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크루팅 하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내가 한 명만 찾겠다는 마음으로. 이 어마어마한 제품을 가지고 내가 딱 한 명만 찾겠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온실 속 같은 이 꽃밭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 받으면서 내가 진짜 딱 한 명만 찾겠다. 그러면 되실 거예요. 찾아지실 거예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신제품이 1년에 어머 사장님 계셨네요. 여기 계셨네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신제품 1년에 한 번씩 나오죠.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내가 더도 덜도 말고 딱 한 명씩만 찾겠다고 마음 먹으면 6년이면 6명이죠. 그죠? 그렇게 사장님들이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뉴트리얼 에이즈락을 준비하면서 했던 강의거든요, 이게.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진짜 이걸로 한 명만 찾겠다. 딱 한 명 레그, 제대로 된 레그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게 미국에 있는 저희 친구가 됐고 그 레그를 통해서 2대 3대가 생기면서 이 새로운 레그를 또 만들면 제가 너무 요즘 에너지를 받아요. 진짜 이 새로운 레그를 만들고 현장을 뛰고 그 파트너들에게 또 새로운 걸 가르치고 이게 저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동기부여인 것 같거든요. 지금도. 와 이런 거 진짜 5년, 10년, 15년도 할 수 있겠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자기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겨서 좀 더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을 내가 돕는 일 너무너무 저에게 에너지가 돌아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레그만 찾겠다라고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명단 재정비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액션을 할지 플랜을 세우세요. 줄자 드시고요. 저희는 줄자 보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줄자 혹시 아세요? 네. 줄자 한참 여름에 하다가 지금 별로 또 안 하죠. 이제 플랜 N 생겼잖아요. 플랜 N 하실 때 줄자 같이 들고 나가세요. 플랜을 들고 줄자 들고 만나서 얘기하세요. 뉴스킨 사업 이런 거라고. 나랑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힘있게 전달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명 찾는 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명만 찾아보는 거 불가능하지 않아요. 뉴스킨이 가장 쉬운 거 맞나요, 회사님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네, 뉴스킨이 가장 쉽고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안전하고 뉴스킨이 가장 비전 있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강의를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마음속에 느끼셨다고 한다면 그걸 토대로 오늘도 역시 비 오지만 액션 플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